굉장히 뭐, 이 정도는 스킵하셔도 될 텐데, 제가 이걸 넣은 이유는, 사실 장비 회사에서 오셨다고 하더라도 맡고 있는 파트들이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전기 쪽을 맡고 계신다던가, 베큐um 파츠 쪽을 맡고 계신다던가, 혹은 뭐, 미케니컬한 부분을 맡고 계신다던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넣었고, 그리고 소자 회사에 오신 분들은 실제로 공정이 틀어졌을 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걸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넣었고, 그리고 케미칼 회사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도대체 장비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그런 걸 아시면 될 것 같고, 어, 굉장히 간단해요, ALD라는 게 사실은. 이게 제가 포항대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스탠포드에 포닥을 갔거든요, 포스닥을. 그때 교수가 실험실에 들어가더니, 자, 이게 네가 쓸 장비야. 그래서 이걸 보여드려요. 예. 많이 써보셨죠? 테스에서 오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근데 테스에서 오래 계셨어요, 혹시? 아, 그래요? 실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히려 이런 게 실험 더 잘 돼요. 완전 왔다, 왔다. 어떻게 보면, 내가 발끝부터 손끝까지 다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장비들이잖아요. 사실은 이거보다 더 열악했는데, 제가 이 뉴메릭 밸브 다 사서 달고 개조하고 막 별짓 해가지고 다 바꾼 거예요. 릭 다 잡고 막.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생긴 장비를 썼었어요. 썼었어요. 위에서 이제 탑 다운으로 딱 들어가는 건데 도우즈 하나 파이프 딱 들어가고 샤워헤드도 없었어요. 여기 챔버 있고 이게 이제 이 퓨움 후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ALD 장비는 아시겠지만 프리커서들이 혹시나 리기 생기거나 하면 공기중으로 빠져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위에 이런 벤틸레이션 시스템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CBD 장비도 마찬가지겠지만 펌프도 안에 들어가 있고 여기에 컨트롤 시스템, 그다음에 여기 컴퓨터, 랩탑, 여기 오존 제너레이터 이렇게 달려 있고 잘 아시겠지만 ALD 장비를 회사에서 만드시는 분들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까지 다 짜지만 학교에서 만드는 사람들은 그냥 랩뷰 같은 거 들어보셨어요? 랩뷰 같은 걸로 그냥 짜가지고 프로세스 시퀀스 만들어가지고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렵진 않아요. 그냥 만들면 돼요. 그리고 심지어 랩뷰도 안 써도 돼요. 요새는 뭐 아두이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사가지고 연결해서 쓰면 돼요. 심지어 아두이노보다 더 간단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제 아들내미들한테 사준 장난감인데 아두이노 같이 이렇게 칩이 돼 있는데 단자가 여러 개 있어요. 이 칩이 하는 역할은 휴대폰과 블루투스로 연결돼서 적절한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호가 나가는 쪽에다가 전기를 줬다 뺐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 단자들의 모터 단자, LED 단자, 그다음에 모터가 보통 우리가 아는 전기 모터 빨리 돌아가는 거 말고 갑자기 그 모터 이름 까먹었네. 모션을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는 모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움직이는 거 이렇게 쭉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면 레고나 이런 걸로 자동차를 만들고 그 모터에다가 바퀴를 연결하면 핸드폰을 키면 바로 무선 조종 자동차가 되는. 근데 그런 거를 그냥 장비에다가 연결하면 돼요. 그 5만 원도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뚝딱 만들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실험실 애들이 ALD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 실험실에서 스프레이 코팅 이런 것도 하거든요. 스프레이 코팅을 하려면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스프레이 되는 이 트리거 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해줘야 돼요. 이걸 반복해줘야 되거든요. 그걸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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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이렇게 계속 척척척척 쏘게. 어쨌건 뭐 그런 식으로 ALD 장비도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그러면 ALD에서는 아시겠지만 프로세스 원 사이클에 네 가지의 스텝이 존재하잖아요. 보통 프리컨 익스포저, 퍼지, 리액턴트 익스포저, 퍼지. 그럼 다시 말하자면 가스 밸브가 열었다 닫혔다 열었다 닫혔다를 굉장히 주기적으로 계속 해줘야 돼요. 그러면 ALD 장비의 키 포인트는 그 밸브들을 주기적으로 열었다 닫혔다를 자동화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제 포항대 있을 때 대학원 있을 때는 그거 안 만들고 한 10사이클 하는 거는 손으로 열었다 닫았다 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대학원생들 일 안 하고 뭐 그러고 뭐가 뭐 밸브 망가졌다 뭐 이렇게 저한테 뭐 가끔 그러면 야 손으로 열었다 닫아 한 100번 할 수 있잖아.
그렇게 되거든요. 어쨌건. 그래서 그럼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어떤 밸브를 써야 되냐. 보통 이제 뉴메릭 밸브라는 밸브를 씁니다. 그 뉴메릭이 P가 묵음입니다. 노후에서 K가 묵음인 것처럼, 슈도 사이언스에서 P가 묵음인 것처럼, 뉴메릭 밸브, 뉴메릭이라는 뜻이 공합이라는 뜻이에요. 컴프레스드 에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압이 액추에이터가 달려져 있고, 밑에 가스가 흘러가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스가 흘러가는 채널을 열었다 닫았다 해주는 시트가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위에다가 컴프레스드 에어를 연결을 하면 컴프레스드 에어가 들어가고 나가고에 따라서 이 밸브의 채널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겁니다. 그걸 보통 뉴메릭 밸브라고 하죠. 이거를 굉장히 ALD 장비에 많이 쓰고, 보통은 이거를 연구개발용으로 많이 파는 유명한 회사가 스웨질라, 그다음에 뭐 파커라는 회사도 있고 굉장히 뭐 다양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채널, 예를 들어서 채널이 3웨이가 되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3웨이도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액추에이터만 떨어져 있는데 가스 플로우가 움직이는 블락이 있고 그 액추에이터를 연결해가지고 라인을 구성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다른 밸브들은 뭐 이런 온오프 밸브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구조가 다 똑같아요. 플로우 채널이 있고 시트가 있고 닫았다 열었다 해주는 액추에이터 부분이 있고, 이거는 매뉴얼이기 때문에 손으로 열었다 닫았다 해주는데 이건 온오프 밸브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채널이 있고 닫았다 열었다 해주는 부분이 바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니들 밸브라고 하죠. 그리고 미터링 밸브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미터가 달려져 있어요. 얼마나 닫았냐 얼마나 열었나. 이거는 온오프 밸브가 아니라 요거는 플로우를 조절해주는 밸브입니다. 처음에 대학원 와가지고 애들이 큰 실수하는 게 뭐냐면 니들 밸브 사놓고 교수님이 꽉 잠궜어요 그래요. 이건 온오프 하는 밸브가 아니라 플로우를 조절해주는 밸브이기 때문에 잠그고 열고를 할 수가 없어요. 꽉 잠궈서 꽉 잠그면 망가져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건 온오프 밸브예요. 이거는 열고 닫는 걸 하는 거지 플로우를 조절해주는 밸브가 아닙니다. 그래서 플로우를 조절해 주려면 물론 MFC를 써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얘와 얘를 연결해서 온오프 해주고 플로우 조절해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거든요. 스웨질라 이 매뉴얼에 보면 요거를 조절할 때 핑거 타이트너라고 나와요. 손가락 두 개로만 조절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니들이 굉장히 얇고 꽉 맞기 때문에. 그래서 니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이 아주 얇은 플로우를 조절을 해줍니다. 솔레노이드 밸브. 솔레노이드 밸브는 뉴메릭 밸브랑 비슷하긴 한데 공압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솔레노이드 현상을 이용해서 전기 신호로 전기적 힘으로 얘를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해줍니다. 열었다 닫았다. 그래서 생긴 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전기 신호가 들어가고 밸브가 열었다 닫았다 해줍니다. 여기 이제 두 개가 있잖아요. 여기가 보통은 어떻게 되면 공압이 연결돼서 이런 식으로 전기가 연결되고 공압이 들어갔다 나갔다는 건데, 전기를 주면 솔레노이드 밸브가 공압을 보내고 안 주면 공압을 보내지 않고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럼 왜 뉴메릭 밸브랑 솔레노이드 밸브랑 두 개를 전기로 그냥 뉴메릭 밸브에서 전기로 열었다 닫았다 하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해놓은 것 같으세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진공도의 범위가 수 밀리토르에서 10 to the minus 3나 10 to the minus 4 정도로 굉장히 고진공, 그러니까 중진공 정도를 쓰거든요. 솔레노이드 밸브는 그 정도의 압력차를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솔레노이드 밸브에 사용되는 이 시트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종류의 케미칼에 노출되면 굉장히 망가질 확률도 높고요. 그래서 솔레노이드 밸브랑 뉴메릭 밸브를 분리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이 뉴메릭 밸브 안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 모두 다 스테인리스 스틸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밸브를 닫고 여는 그 시트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만 PTFE라고 테플론 같은 물질을 써요. 거기만 폴리머예요. 다 메탈이고. 왜냐하면 케미컬 리지스턴스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스탠포드에 처음 갔을 때 난 분명히 한국에서 뉴메릭 밸브 사서 썼는데 이게 되게 비싸거든요. 하나에
한 40만 원씩 하거든요. 근데 거기 갔더니 이게 없고 이상하게 생긴 밸브가 있는 거예요. 봤더니 이게 비싸잖아요. 미국에서는 500불 정도 하거든요. 얘네가 무슨 밸브를 갖다 썼냐면 자동차에 엔진에 보면 그 인젝션 해주는 밸브가 있어요. 자동차 엔진 구조를 보면 흡압 폭배 아시죠? 여기에 헤드 두 개 달려서 휘발유랑 공기를 넣어줬다 빼줬다 하잖아요. 그게 솔레노이드 밸브거든요. 되게 빠르게 움직이네. 그거를 갖다 여기다 쓴 거야. 근데 그거는 막히긴 하는데 그 압력차를 견딜 수도 없고 들어가는 프리커서나 다른 케미칼들의 부식도 굉장히 쉽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 리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다 갖다 줬죠. 근데 이렇게 생겼는데 고온 밸브라고 그래서 스웨질락에서 원래 500불인데 1,500불에 팔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도대체 얘네는 뭔데 이렇게 비싸게 파니? 라고 해서 제가 매뉴얼 리딩을 다 훑어보고 다 까서 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밸브가 이렇게 보통 뉴메릭 밸브 하면 개런티 온도가 한 90도 정도 되거든요. 템퍼러처가. 그래서 보면 다 스테인리스 스틸인데 아까 말했던 시트만 PTFE라는 폴리머 재질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만 메탈로 바꿔서 150만 원을 팔더라고 걔네가. 그래가지고 너무 비싸서 제가 그 시트만 한 10불 정도에 사가지고 요거 풀러가지고 바꿔 끼고 막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여기 밸브와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요걸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요거를 잠글 때 정확한 정해진 토크로 잠그지 않으면 이 릭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함부로 저걸 풀면 안 되긴 하는데 뭐 대학원생인데 뭐 다 테스트 해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릭 체크 다 해보고. 그래서 원래는 이 채널로 이렇게 가스가 흐르거든요. 근데 이 채널이 더러워질 때가 있어요. 막 프리커서 막 컨덴세이션 되고 그래서. 그러면 보통 회사에서는 밸브 버리잖아요. 테스트에서 버리잖아. 옛날에 포항대 있을 때 주성. 주성에 갔더니 이 버린 밸브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렌트해가지고 교수님이 갔다 와. 그래가지고 렌트해가지고 그 밸브를 몇 박스를 가지고 온 거죠. 근데 사실은 액추에이터 작동하는데 문제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라인이나 이런 데 좀 지저분한 것도 있지만 하나도 안, 뭐 묻지도 않고 깨끗한데 버리는 것도 많더라고. 그래서 요거 분리해가지고 여기까지만 아세톤이 안 닿으면 되거든요. 그 시트만. 여기 막 다 닦고 막. 그래서 이거 릭 체크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네? 체크하는 구멍? 어떻게? 어떤 체크? 아, 여기 요거요? 네. 여기? 여기 부분? 저희는 그냥 챔버 연결해가지고 진공이 잘 떨어지네? 그래 릭이 없구나. 잘 막고 있구나. 15마이너스 6승 챔버 뭐 이런 데다가 달아가지고 여기는 챔버고 여기는 바깥인 거지. 그렇게 연결해가지고 테스트하고 별짓 다 했었어요. 여튼 여기도 구멍이 있죠. 요거 그 VCR 연결했을 때 릭이 생기면 확인해 보라고. 스웨질락 같은 그러니까 튜브 피팅 같은 경우는 종류가 두 개인데 하나는 스웨질락 제너럴 튜브 피팅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나머지 하나는 VCR 방법이라는 이 다음 장에 나오는 건데 보통은 구조가 페롤이라는 것들이 페롤이 두 개가 딱 돼 있고 테이퍼드 된 면이 딱 있어요. 그래서 페롤이 이렇게 두 개가 돼 있고 뒷부분에 밀어주는 놈이 있고 테이퍼드 된 놈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꽉 조이면 이 페롤이 테이퍼드 된 쪽으로 이렇게 쫙 쪼그라들면서 이 튜브를 꽉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이 테이퍼드 된 면과 이 페롤의 면 사이에서 실링이 일어나는 그런 튜브 피팅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 면이죠, 요 면. 요 면. 요게 페롤이고. 스웨질락 그 튜브 피팅 같은 경우는 장점이, 웰딩 없이 그냥 튜브를 자른 다음에 바로 연결해가지고, 용접 없이 바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렇지만 보통 서너 번 정도로 풀었다 조였다를 하면 그 실링이 개런티 안 된다고 스웨질락에서 얘기는 하죠. 그래서 왜냐하면 풀었다 조였다 하면은 저쪽 페이스 쪽에서 굉장히 릭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그 진공도가 좋은 방법은 VCR 피팅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글랜드라고 하는 놈, 여기 면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이 스테인리스 스틸 튜브에다가 연결해요. 연결할 때 여기서 웰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가스킷이라는 걸 넣어요. 니켈, 크롬 이런 무른 재질의 금속으로 된 걸 넣습니다. 이렇게 딱 넣어서 양쪽으로 꽉 조여주면 이 가스킷을 찌그러뜨리면서 서로 연결이 돼요. 이게 가스킷이거든요. 이게 요거 요거 그래서 꽉 조이면서 이 방법은 진공도가 스위즐락 제너럴 튜브 피팅보다 훨씬 더 높은 진공도로 버틸 수 있고, 풀른 다음에 가스킷만 새 걸로 껴주면 언제든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보통 이 스테인리스 스틸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도 서스라고 안 그러세요? SUS? 그게 규격 번호의 이름이잖아요. SUS.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입에 붙었잖아, 서스가. 캐네버 서스가 뭐냐고. 스테인리스 스틸. 그게 입에 붙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MFC, Mass Flow Controller라고 해서 보통은 CVD나 애칭 장비, 다양한 그런 진공 장비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기적 신호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리퀴드나 가스 페이즈의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비죠. 그래서 생긴 건 보통 이렇게 생겨고요. 플로우 채널이 이렇게 있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Mass Flow Controller MFC의 유닛 같은 경우는 보통 SCCM을 많이 써요. 그게 뭐냐면 스탠다드 큐빅 센티미터 퍼 미닛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단위 시간 동안 얼마의 볼륨이 흘러갔냐,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왜 앞에 스탠다드가 붙었냐? 저먹어서 스탠다드 컨디션이라서 그런 겁니다. 스탠다드 컨디션이 아니고 온도가 달라지면 가스 페이즈의 볼륨이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에 대한 설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스탠다드 큐빅 센티미터에서 약자가 SCCM이에요. 아시죠? 스탠다드 컨디션. 피어한 물질이 0도씨, 1기압. 그렇죠? ALD 챔버는 크게 뭐 도우주 방식에 따라서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샤워헤드 타입,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타입. 두 번째는 트래블링 웨이브 타입이라고 해서 웨이퍼가 있으면 가스가 이런 식으로 평행하게 흐르는 타입이죠. 보통 대부분의 양산 장비나 것들은 대부분 다 배치 장비가 아닌 이상 샤워헤드 타입이 굉장히 많고요. 이런 트래블링 웨이브 타입은 보통 배치 프로세스를 하는 장비이거나 아니면 보통 학교나 연구소 레벨에서 사용하는 간단한 장비 이런 것들. 그래서 웨이퍼가 몇 장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스택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거를 넣는 걸 배치 프로세스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대여섯 장 정도를 한 세트에 넣어서 하는 거를 세미 배치 타입이라고도 하고, 싱글 웨이퍼가 딱딱 들어가는 거를 그냥 싱글 웨이퍼 타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고온 공정할 때 사실은 많이 썼는데 ALD에서 저렇게 배치 타입으로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가스 플로우 컨트롤을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ALD 챔버에 두 가지 또 타입이 있는데 타임과 스페이셜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ALD 아까 최대 단점이 굉장히 낮은 증착 속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DPT뿐만 아니라 2000년대 후반, 2010년 즈음에서 새로운 응용 분야가 등장합니다. 디스플레이에서 오신 분 누구시죠? 네.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할 때 수분 방지막이라는 봉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키가 됐어요. 근데 ALD 알루미늄 억사이드가 거기에 따봉이다라는 결과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막 뛰어들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일단은 양산 수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속도가 빨라져야 돼요. 그래서 기존의 ALD 공정에서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겠냐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도적으로 나온, 물론 2000년대 후반에 코닥에서 먼저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긴 했어요. 스페이셜 디바이드 ALD라고. 그 무슨 소리냐면 이걸 설명하기 전에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보통 우리가 쓰는 ALD는 손세차. 손세차 가면 오셨어요? 아줌마들이 물 한번 뿌리고 비누칠하고 물 뿌리고 물기 닦고 같은 공간 안에 비누칠 물기 닦고가 연속적으로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들 손세차 비싸잖아요. 느리고. 근데 주유하고 나서 아저씨 세차해요? 그럼 1,000원 내고 세차 터널로 들어가죠. 그럼 들어가는 순간 공간이 바뀌면서 물이 나오고 연속적으로 비누가 나오고 씻어주고 걸레로 닦아주고 쭉 일어나고 굉장히 빨리 일어나죠. 두 번째가 스페셜 디바이디드 ALD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ALD 공정은 타임 디바이디드 ALD는 시간에 따라서 분기되어 있는 거예요. 프리커서 나오고 퍼지하고 리액턴트 나오고 퍼지하고 프리커서 나오고 퍼져. 그렇게 손세차. 근데 스페셜 디바이디드 ALD는 프리커서랑 물이랑 비눗물 걸레는 계속 나오고 있어. 차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퍼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혹은 왔다 쭉 지나가거나. 프리커서 나오고 퍼지, 리액턴트 나오고 순간적으로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스페셜 디바이디드 ALD를 사람들이 연구를 굉장히 그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컨셉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리얼 반도체 프로세스에서는 구테어 이런 걸 안 써도 두께가 워낙 얇기 때문에 몽스트롱 단위로 막 조절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구테어 이런 걸 안 써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외의 응용 분야라면 충분히 적용 가능한 기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뭐 롤트롤 ALD인데 한번 보세요. 이런 컨셉도 있어요. 스페셜 디바이디드 ALD 롤트롤을 하려면 스페셜 디바이디드 ALD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모이스처 베리어 테크놀로지 아까 얘기했던 플렉서블 기판이에요. 이렇게 돼서 롤이 들어가는 거예요. 서브스트레이트가 아니라 두루마리 휴지처럼 롤이 들어가서 이게 롤이죠. 프리커서와 리액턴트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제 확대될 건데 보세요. 그래서 TMA, 워러, 걔가 주기적으로 들어가고 롤은 위에서 돌고 이런 식으로 증착하는 컨셉도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그 다음에 프리커서 딜리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던 캐니스터, 버블러 같은데 프리커서를 넣고 가열해서 걔네를 보내는 프로세스죠. 보통은 프리커서의 베이퍼 프레셔가 크면 그냥 원포트 타입으로 쓰면 돼요. 무슨 소리냐면 프리커서 넣어놓고 캐리어 가스를 이렇게 흘려주거나 혹은 진공 여기 밸브를 열어주기는 진공이 순간적으로 잡혀서 얘가 베이퍼라이징 돼서 이렇게 흘러나가는 분무기랑 같은 원리죠. 원포트로 되어 있는. 근데 예를 들어서 베이퍼 프레셔가 낮고 굉장히 이게 무거워서 잘 안 흘러간다라고 하면 투포트 타입으로 쓰면 됩니다. 프리커서가 베이퍼라이징 돼 있고 캐리어 가스라는 것이 들어갔다가 얘를 밀어서 올려서 보내주는. 보통은 이런 투포트 타입을 굉장히 많이 쓰죠. 그래서 지오 엘리먼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런 회사는 이런 캐니스터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뭐 굉장히 캐니스터가 종류가 여러 개인데 되게 비싸거든요. 이게 왜 비싸냐면 일단 프리커서를 안정적으로 잘 보내야 되고 그리고 얼마의 프리커서가 남았는지 계속 모니터링이 돼야 되고 일정량 이하로 남으면 사실은 다 폐기해 버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많이 쓸 수 있게. 이제 매니폴드 시스템의 이제 대충 구조인데 보통은 이제 펌프가 이렇게 있고 챔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프리커서 캐니스터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달려 있고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된 부분은 다 히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프리커서를 예를 들어서 적절한 베이퍼 브러쉬를 얻기 위해서 70도로 가열을 한다라고 하면 프리커서가 베이퍼라이제이션에서 날아가잖아요. 날아가면 그 라인을 통해서 챔버까지 가는데 그 모든 라인은 당연히 70도보다 온도가 높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날아가다가 중간에 컨덴세이션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보통은 대부분 회사에서 쓰시는 프리커서들은 다 리퀴드를 선호해요. 왜냐하면
가다가 컨덴세이션 돼도 라인을 막질 않거든. 물론 그런 경우도 없겠지만. 근데 솔리드 프리커서 같은 경우는 베이퍼라이즈에서 막 가. 근데 학생들이 하다 보면 히팅 테이프 이렇게 감다 보면 중간에 안 감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쪽에 라인이 막히고 증착이 안 돼요, 교수님. 뭐 그러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히팅 시스템을 굉장히 잘 알려야 됩니다. 물론 양산 장비 같은 경우는 히팅 테이프가 되는 게 아니라 히팅 블락이라고 해서 다 특정 온도로 정확하게 가열할 수 있는 게 다 장착이 되어 있죠. 장비가 비싼 대신. 티피컬 ALD 시스템인데 한번 보세요. 네, 뭔지. 베넥이라고 핀란드 회사인데 뭐 연구 개발 장비도 만들고 간단한 양산 장비 수준도 만들고 이게 캐니스터들을 장착을 하죠. 그다음에 MFC 같은 것들 장착을 하고 챔버는 이렇게 생겨서 히터가 장착되고 웨이퍼가 놓이는데 다양한 종류의 뭐 장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퓨터로 ALD의 모든 밸브 시퀀스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뭐 프로그램을 장비 회사들은 본인들이 다 짜서 갖고 있죠. 근데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랩뷰로 다 짜는 거고